운동 안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만큼 막 가는데 나는 왜 못 따라가지? 그러면 내가 그때 좀 할 걸, 그렇게 후회할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6학년 담임교사 강미라입니다. 3학년 담임교사 이영선입니다. 교사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육 전담을 하고 있는 정연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서 이선옥입니다. 만약에 예습을 한다면 에듀넷에 가입을 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면 동영상과 함께 교과서 내용, 그리고 부가 설명, 또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습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전 학년의 내용을 복습하고 싶다. 그렇다면 역시 디지털 교과서에서 내가 배웠던 내용을 그 학년을 클릭해서 복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영상 자료 있고요. 사진, 그리고 애니메이션, VR, AR 다양한 학습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어요.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학습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회원 가입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개설해 놓으신 강좌 같은 거 집에서 듣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회원 가입 같이 한 다음에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그 사이트에 잘 들어가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학생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부모님께 여쭤보시고, 부모님께서는 그거에 좀 대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알림이 사이트에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S 같은 클래스팅이나 밴드 같은 데에서 정보를 얻어도 될 것 같아요. EBS에서도 초등학습 동영상이 많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올해 올라가는 학년의 문제집이 있으면은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마치 학교에 나와서 수학 익힘이나 교과서 문제를 풀듯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모두 집에만 있어서 자칫하면 나태해지고 평소에 그 습관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면 더 적게라도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는 습관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사이트에 보면은 사서들이 추천하는 거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추천도서 목록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봐도 되고요. 왕배초 도서관 공지사항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시립도서관이나 경기도 전자도서관에 가보시면은 간단하게 회원가입만 하신 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북을 보실 수 있으세요.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내가 굳이 도서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볼 수 있어서 지금은 전자책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메모 독서라고 해서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거나 재미있었던 부분, 아니면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간략하게 감상평을 썼다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글쓰기를 하면 그게 또 독후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효과적인 독서법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학습량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학교에서도 체육, 미술, 음악 이런 예체능 교과를 생각한다면 학생들이 공부다 라고 생각하는 건 한 3시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오전에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학교에 가듯이 일어나서 학교 1교시가 9시 10분에 시작한다면 9시쯤에 내가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오전에 그날 해야 하는 공부를 마치고 오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놀이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뭐 굳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거 오히려 지루할 수 있으니까 뭐 30분 단위나 뭐 부모님이랑 협의를 하셔서 그 체크리스트처럼 그 아이가 그 하루에 할 양을 정해 주시고 그 양을 했으면 그 아이 스스로 좀 표시를 하고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학생마다 다른데요. 어떤 학생은 좀 책상에 오래 머물러서 한 2시간도 너끈히 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자기의 그 집중력에 맞게 짧게 끊어서도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제일 간단한 게 스트레칭이나 유연성, 그리고 요가 동작은 유튜브에 찾아봐서 10분, 20분 따라하면은 금방 땀이 나고요. 그리고 유튜브 따라하다가 요가가 지겹다 그렇다면은 댄스 스포츠 찾아보시면 댄스 스포츠도 상당히 많거든요. 신나는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과 함께 하면은 또 신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춤, 뭐 노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집에서 해보면 좋고요. 혹시 형제들이 있다면 집에서 보드게임을 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보드게임을 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보드게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 활동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살 수 없으면은 배송을 시켜서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조립해서 만드는 거 이런 거 학교에 가서는 못했던 그런 오랫동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만들기나 그리기 활동 같은 것도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밀폐된 지역에서 감염이 더 잘 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심심하다고 PC방을 가거나 영화관이나 마트 이런 데 가는 것,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을 되도록 삼가했으면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할 때에는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손 씻기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집에서 놀면 안 되고요. 개학하고 다가올 이 학교에 올 준비는 해야겠죠. 마냥 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나태해지지 않고 적당히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2 자녀를 키우고 있거든요. 뭐 학원도 다시고 학교 개학까지 미뤄져가지고 아이들이 무료한 시간을 많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스마트폰에 빠지기보다는 함께 책을 읽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이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다음 학교에서도 최대한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려고 노력 중이니까 학생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생들이 할 일, 지켜야 할 일들 충분히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서 학교, 학생, 가정에 계신 부모님 모두 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근데 국립중앙 아니 어떻게 다시 해야 괜찮아요, 되나? 괜찮아요. 네. 이거 편집할게요. 네. 자세한 경력은 안 여쭤볼게요. 네. 괜찮아요. 예, 인터에서 줄넘기나 이런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좀 어떤 학습을 하면